예, 그 다음 소식은 애플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타다 얘기할 때, 타다 얘기는 이따가 또 할 겁니다. 근데, 타다 얘기를 할 때 그때 푸시 알림을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엄청나게 가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 애플 정책이 바뀌었어요. 개발자 정책이 바뀌어서 광고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4.3.5.1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명시적으로 광고를 그런 알림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한 경우에만 광고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더 바뀌었는데, 뭐, 물론 타다 앱에도 그 마케팅 동의 이게 있어요. 아마 제가 그걸 안 받은, 그 푸시를 안 받은 게 제가 마케팅 동의를 꺼놔서인 걸로 아는데, 그게 근데 마케팅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그게. 뭐 자기들 기준으로는 우리 서비스가 합법이니까 마케팅이다. 우리는 합법 서비스다라고 마케팅한 거다라고 하면 뭐 마케팅이겠지. 예, 근데 그게 2주 만에 뒤집혀서 문제지. 뭐 애플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그건 우리나라 법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번 그걸 받잖아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애플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이따가 아주 빡시게 할 것 같진 않고 딱히 할 말은 많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냥 상황 설명 정도. 네, 그러고 지금 4월 30일을 기준으로 Sign in with Apple 애플 SSO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강제화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드 파티 로그인으로 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Sign in with Apple을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게 조항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던 결정이긴 한데 이게 작년 WWDC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됐죠. 네. 뭐 사용자 입장에선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뭐 애플의 그게 좀 더 믿을만 하니까. 예. 물론 구글도 자기네들 그거 막 페이스북처럼 막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네. 애플이 더 믿을만하긴 하잖아요. 뭐 어쨌든 네. 보안 쪽에서는 보안 쪽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네, 아마 4월쯤을 기해서 아마 그 Sign in with Apple을 지원하는 그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앱 중에서는 소카가 지원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드롭박스랑 어도비도 이제 지원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좀 그시기한 게 원래 이미 계정이 있었다 이러면은 거기에 애플 사인인 옵션을 추가하는 것 자체는 강제화를 안 해요. 애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막 소카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디 더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어도비도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롭박스나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계정 자체 이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자체가 애플 아이디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고 되게 뭐 많아요. 제한이. 저번에.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건 지난주에 방송 도중에 발견했던 건데, 애플이 맥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의 XDR에 백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애플이 백서 같은 거 공개하는 경우는 이제 보안 쪽, 이런 거에서 백서를 많이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제품의 백서를 공개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닥터몰라님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흥미로운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게 있었나요? 고백을 하죠. 못 읽어봤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애플 뭐 광고까지 공개된 내용이고 뭐 특이한 내용은 딱히 없더라고요. 뭐 그냥 좀 복잡한 설명서 정도? 굉장히 두꺼운 설명서 정도고 뭐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애플은 뭐 맥 프로의 경우 램이 1.8TB까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TB까지 되긴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램 모듈이 2테라가 안 나와서 램 모듈 지금 이게
몇 채널이 이게 램 채널이 몇 개죠? 6채널. 총 6채널이에요. 12개죠. 예. 예. 총 12개인데 이제 램스틱 이제 2테라를 할 수 있는 램스틱 이제 12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안 나와서 그냥 하는 예. 그렇게 일단 1.5테라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같네요. 실제로 그러면. 그 네. CPU 스펙이나 봤을 때도 전부 다 2테라까지 지원하는 CPU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래 버전 그러니까 8코어 12개 16개짜리는 768기가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죠. 이거는 CPU 탓에 CPU가 네. 메모리 채널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다른 이제 24랑 28코어짜리랑 비교해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경우 이제 센서가 뭐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주고요. 네. 그냥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이러면 되게 짧아지는데. 이미 코로나가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코로나와 탑승수가 그랬네요. 열일해서. 벌써 그러네. 저희 지금 녹음 타이머가 벌써 42분이네. 그 다음 소식은 그 애플 관련 이것도 또 루머인데, 그 애플이 옛날부터 이제 미니 LED 디스플레이 탑재한 모바일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니 LED 이야기 나온 김에 미니 LED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카라스텔 기존의 제품과는- 블루님한테 물어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LED라는 게 결국 반도체거든요. LED라는 것도. 다이오드니까. 예. LED라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의 일종인데 빛을 내는 반도체예요. 전기를 먹고 빛을 내는 반도체죠. 그래서 LED죠. Light Emitting 예. Diode. 예. 그래서 이제 요 빛을 낸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연히 디스플레이 기기에 이용을 하는데 현재 이용하는 방식은 백라이트로 대부분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LED 칩 자체가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픽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로 픽셀을 만드는 게 나중에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인데 지금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용화할 만큼 대량 양산이 가능한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 근데 최근에 이제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로컬 디밍이라는 게 저희 쿠도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면 제가 이제 프로 디스플레이 XDR 얘기하면서 로컬 디밍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하시죠, 그러니까. 네, LED 백라이트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특정 부분에 있는 LED 백라이트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면 이제 그 최종 LCD 화면에서 보는 그 컨트라스트를 높일 수가 있어요. 밝은 부분 LED는 밝게 켜고 어두운 부분 LED는 어둡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LCD에서 구현할 수 없는 정도의 딥 블랙까지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컬 디밍의 문제는 요 LED 개수가 적으면 의미가 부작용이 예. 부작용이 좀 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LED 크기가 너무 크면 그 별 하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밤하늘을 전부 다 허옇게 띄운다든지 반대로 이제 주변 밤하늘을 밤하늘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별을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부작용, 블루밍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 LED 칩의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LED 칩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XDR이 몇백 개였죠? 576개인데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미니 LED가 아닌 그 일반 LED 중에서 제일 그 촘촘하게 배치한 그런 그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디밍의 한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로컬 디밍의 한계는 분명히 보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최종 리뷰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구독캐스트에서 또 한 번 다룰 텐데 이제 참 제가 프로 디스플레이 얘기 나온 김에 저희는 그때 연말 때 이거 사셨을 때 저희가 한번 구경 갑시다 막 이러고 구경하고 거기 이제 스튜디오 녹음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코로나 덕분에 다 무산됐어. 저희 아마 봄에는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로컬 디밍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ED가 큰 게 문제라고.
그럼 LED를 작게 만들면 되죠. 그게 이제 미니 LED입니다. 그래서 미니 LED는 일반 기존의 LED보다 크기가 작아서 더 촘촘하게 박아 넣을 수 있어요. 백라이트로요. 예, 백라이트를 더 촘촘하게 박아 넣을 수 있고, 더 촘촘하게 박아 넣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밍 현상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제 컴퓨터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디스플레이 티컨이 연산해야 되는 양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티콘 만드는 것도 고생일 텐데, 뭐 그거 저는 이제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로 이제 밑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티콘을 잘 만들 기술은 이제 있다는 걸 프로 디스플레이 XDR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적용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거의 준 OLED급의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잘 된다는 가정하에. 예, 잘 되면.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은 그 로컬 디밍존 10,000개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전문가 영역에선 몰라도 컨슈머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거의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사실 지금 프로 디스플레이 XDR만 해도 국소적인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한테는 레퍼런스 모니터한테 딸리지만, 이건 당연해요. 근데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항상 이제 돈 준 만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레퍼런스 모니터한테는 안 되지만 반대로 이제 그 정도로 HDR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기는 없거든요. 그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제품 하나 말고는. 그래서 리뷰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에서 비교하란 $20,000짜리 모니터랑 비교하면 택도 없는데, 네. 얘만 놓고 비슷한 보면 가격대 모니터를 놓고 보면 또 얘가 독보적인 파트가 독보적이라서 분명히 얘가 있어요. 예. 그냥 카테고리에 그냥 XDR이란 디스플레이 딱 하나 있는 카테고리다. 이거는 다른 디스플레이랑 비교하면 너무 좋고, 레퍼런스랑 비교하면 택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레퍼런스급이었으면 애플이 아마 레퍼런스 프로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레퍼런스 XDR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안 했던 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레퍼런스 어제까지 올리려다 못 올린 영상이 그 레퍼런스 모니터 HDR 모니터 영상인데요. 그거를 실제로 갖다 놓고 똑같은 HDR 영상 양쪽에서 재생했을 때 차이를 거의 못 느꼈어요. 소비용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소비용에다가 그러니까 생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그레이딩 같이 정말로 이제 레퍼런스 모니터가 꼭 필요한 기존의 레퍼런스 모니터를 쓰던 곳 있잖아요. 거기를 대체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 모니터를 못 써서 기존에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톤 매핑된 SDR로 톤 매핑된 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PQ로 이제 클리핑된 그림을 보고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HDR 레퍼런스 모니터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눈에 보고 작업을 해도 충분한 수준의, 기존보다 더 나은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디스플레이는 돼가지고, 뭐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아직까지 100% 다 측정해 본 게 아니라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결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미니 LED를 탑재한 제품들이 빠르면 올해 말, 그래서 내년을 이제 통해서 나올 거라는데, 이제 보니까 그 제품 목록에 이제 뭐 올해 말에 나올 걸로 27인치 아이맥 프로가 있고요. 와, 사야지. 그 14인치 맥북 프로, 그 다음에 16인치 맥북 프로 업데이트판,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니?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뭐 10.2인치 아이패드도 있고, 그냥 모조리 다 사실 것 같은데. 그리고 10.2인치 아이패드랑 7.9인치 아이패드 미니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10.2랑 7.9가 있는데 왜 그게 없지? 뭐 까먹으신 건지, 이 고밍치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냥 원래 발표되는 많은 제품들이 뭐 이거일 것이다? 그러면 아이폰들은 원래 다 OLED로 올라간다 그랬었나요? 그렇죠. 뭐 그랬을 거예요. 원래 아마 아이폰은 그냥 OLED로 만족을 하고, OLED 아니면 그냥 네. 일반 LCD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고.
아마 네. 올해부터는 아예 LCD를 뺀다는 얘기를 하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런 얘기를 전라인은 들었던 원래 기억이 나서. 들어간다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좋죠. 네. 그 다음은, 사실, 그 다음은 이제 애플페이 관련 소식인데, 이건 우리나라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고착돼 있다라는 대충 그런 얘기인데, 뭐, 이제 카드사들이 주요 불만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이제, 무카드 거래 수수료를 1%를 이제 카드사가 내라. 원래는 이거를 가맹점한테 내라 그런데요. 제가 알기론. 아니지. 원래 이제 간편 결제 중에서는 이제 카드사에서 무카드 거래 수수료를 받는 곳이 없는데 애플은 1% 정도로 요구를 한다. 그게 있고. 1%는 근데 날강도 같은데. 그러니까요. 1%면 이건 카드사한테 돈 벌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자 내란 소리죠. 그렇죠. 네. 1%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옮기면서 뭔가 이 사람이 잘못 옮겼을 거예요. 뭐 0.1%에서 뭐 하나 떼고 1%로 옮겼든지. 1%는 이거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긴데. 이제 다른 이제 간편 결제 업체들은 어차피 수수료 요구를 아예 안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 그런 걸 수는 있겠다 싶어요. 이게 1%랑 같이 붙었던 조건이 그 NFC 결제망을 까는 주체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그게 와전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NFC망을 까는 돈을 낼 테니까 1% 수수료를 내놔라. 이게 뭐 어떻게 와전된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1%는 근데 말이 안 애플이 되는 그 수준인데. 정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프라에 신경 쓸까라는 문제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애플페이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마침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NFC 단말 도입, 이제 새로운 카드 단말 도입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마그네틱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딱 그때 이제 IC랑 NFC로 하는 거를 푸시를 굉장히 했을 때 애플페이가 딱 나와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들 NFC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커진 건데, 약간 시기를 잘 탔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마그네틱 많이 긁었을 시절이에요. 2014년. 우리나라도 이제 MS에서 넘어가긴 했죠. IC로만 네. 넘어갔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IC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NFC는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페이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NF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카드가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카드야 다 IC로 하니까. 예, 어차피 IC로 하고 이러니까 어차피 카드가 NFC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해당 기술을 개발을 하긴 했었고, 그걸 이제 애플이 적당하게 잘 써먹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애플페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결제망이 있긴 한데 그거를 실제로 카드에 적용한 적은 별로 없고, 결국은 이제 애플페이나 뭐 삼성페이나 이제 미국 삼성페이는 NFC 많이 쓰니까 미국 삼성페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페이인가? 이름이 구글페이인가요, 이제? 걔는 이름이 맨날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하여튼 구글페이, 이렇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무접촉 결제는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모바일 간편 결제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옛날부터 어차피 NFC 많이 썼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을 버티다가 이제 IC로 넘어갔는데, 삼성이 어차피 MST를 지원을 하니까, 마그네틱을 지원을 하니까, 이제 카드사들이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굳이 NFC를 적용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NFC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삼성페이가 MST를 지원하게 된 게, 루프페이라고 해서 그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의 신의 한 수였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알고 이제 이런 신의 한 수로 인해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은 엄청난 고지를 선점을 했죠. I have the high ground.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는 2022년에
이제 EMV 규격에 NFC를 포함하는 거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IC 단말로 바꿨을 때 그때 NFC를 지원하는 걸로 같이 바꿨으면은 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삼성페이가 어차피 MST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NFC까지 기능을 넣어서 개발을 해야 될까 해서 필요성 못 느낀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 꼴이 나지 않았나.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진출을 이제 처음으로 서비스 시작을 했을 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 카드 단말기 교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딱 우리가 NFC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 고소비층이 아이폰을 많이 쓰니까 카드사들한테서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폰 사용자 이꼬를 돈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좀 삼성 플래그십 라인업들이 좀 대체하는 게 있죠. 뭐 갤럭시 S나 노트 라인이 좀 대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또 갤럭시를 많이 쓰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애플을 탓하기도 좀 그렇고 무조건 이 카드사 탓하기도 좀 그래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를 하기에는. 어차피 뭐 비즈니스니까 뭐 누가 누굴 탓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건. 예. 그냥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결렬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카드업계 관계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만약에 이 NFC, 사실 이제 이 수수료는 사실 이제 그거고, NFC가 더 클 거다. NFC 문제가 더 클 거고, 왜냐하면 또 단말기를 또 갈아엎어야 되니까. 예. 근데 만약에 NFC가 좀 더 퍼진다면은 그 수수료 정도는 그냥 먹고 이제 아이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서 그 이제 애플이랑 제휴를 하는 업체가 생기긴 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이제 삼성 이제 뭐 이제 그 미국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애플 사용자층이 그래도 꽤 두텁거든요. 목소리도 꽤 높고. 그래서 사실 NFC 어차피 만약에 NFC 그 결제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어차피 돈이 든다면은 언젠가는 돈이 들 거라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만이 애플페이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유일한 카드사입니다. 이러면 다 몰리겠죠, 사람들이. 네, 그럼 애플 쓰는 사람들 글로 많이 가겠죠. 네, 나라도 거기 카드 하나 갑니다. 예. 네, 저라도 거기 카드 하나 파겠네요. 당장 저부터 갑니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당분간은 아마 여기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네. 꿈깨라? 예. 꿈깨라. 네, 뭐 가망이 없다. 엔드게임이다. 뭐 엔드게임.